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경찰청이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이 추월차로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와,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논쟁이 어마어마해요. 맨날 싸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법으로 딱 막아주셔야 될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처리해 주셨네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렉선 스포츠 같은 픽업 트럭, 스타리아 밴, QM6 퀘스트 이런 차들 1차로 당연히 못 들어가고 2차로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도 단속 꼭 정확히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단속이 아니더라도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1차로를 항상 잘 비워둬야 되고 이 지정차로제 잘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단속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단속 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보면요.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 주행하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되고 차가 막힐 때 80km 위반일 때만 계속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차량 흐름을 방해해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되고 추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벌써 도입된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운전자 인식이 부족해서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왜 1차로를 비켜줘야 되냐? 1차로를 비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기사에 딱 써 있죠. 여기 보면 차량 흐름을 방해해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길이 갑자기 막혀요. 와 씨 어디서 사고 났나? 와 씨 이거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딱 지나가면 어라? 왜 갑자기 뻥 뚫려? 여기 왜 정체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유령 정체라고 합니다. 정체 원인이 없는데 정체되는 거. 무슨 차가 들어오고 뭐 나가고 여기 막히는 건 당연해. 근데 그게 아예 없는데 없어도 갑자기 정체가 돼요. 이 차들이 그냥 쭉 이어서 가다 보면 유령 정체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 차가 줄여서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쭉 가면 시속 100km로 모든 차가 가. 아무도 더 느리게 가지도 않고 더 빠르게 가지도 않아. 그럼 다 100km로 도착하겠네?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단 한 명이라도 1초만 주춤할 수 있어요. 주춤하면 그 뒷차는 어떻게 돼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등 들었어요. 그럼 나도 주춤하게 되잖아요. 둘 다 브레이크 밟습니다. 근데 앞차가 1초만 브레이크 밟았으면 뒷차가 바로 1초 밟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죠. 1초 밟았으면 나는 그걸 보고서 브레이크 제가 뗄 때 그걸 보고 떼니까 나는 2초 주춤하게 됩니다. 그럼 뒷차 3초 주춤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들 영원히 계속 뒤가 주춤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차가 멈추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면 정체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유령 정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율주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네요 하시는데 자율주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유령 정체가 생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앞차를 보고 감속했네 나도 감속, 출발했네 나도 출발, 그러면서 한 템포씩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차들을 중앙 통제를 해야 돼요. 중앙 통제해서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유령 정체가 안 일어날 수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이 유령 정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왼쪽을 추월차로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가 딱 막힌다. 그럼 이 차가 왼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주춤할 때 또 옆으로 빠져.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차로 있던 게 두 차로로 확장되면서 유령 정체가 풀릴 수 있는 거죠. 유령 정체가 풀리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1차로를 비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추월 사고를 유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1차로를 비우면 추월 사고가 덜 난다는 얘기야? 요거 아주 묘한 얘기죠. 왜냐면 요즘 사고 영상들 보시면서 다들 얘기하실 겁니다. 차가 이렇게 슉슉슉슉, 에이 저 나쁜 사람들 저 칼치기 하다가 저 사고를 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과속하고 칼치기하고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여기 기사 보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과속보다 저속 운전 차량을 더 엄벌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미국의 자동차 보험센터 오토 인슈어런스 센터가 실제로 사고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주변 흐름보다 단순히 5마일, 시속 8km 정도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 10% 정도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변보다 시속 8km 정도 더 빨리 갔을 때는 사고 유발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느리게 가는데 어떻게 사고가 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사고 안 나죠. 근데 전체 사고율을 봤을 때 내가 느리게 가면 고속 차량이 뒤에서 온다는 겁니다. 뒤에서 와서 어쩔 수 없이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weave back and forth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칼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속 차량이 있으면 칼치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사고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칼치기 한 사람이 나빠. 내가 저속 운전을 한 건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칼치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속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저속 차량을 사고 유발 차량으로 보고 이걸 처벌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슬로우포크 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32개 주에서 이걸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주가 하고 있겠죠. 1차로의 느린 차는 반드시 2차로로, 반드시 3차로로 이렇게 느릴수록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걸 keep righ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옮기면 어떻게 되나? 안 옮기면 처벌받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느리게 가길래 처벌을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차로에서 주변보다 시속 5마일만 느려도, 그러니까 시속 8km만 느려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10km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에서 시속 102km로 간다? 처벌되는 거예요. 미국은 보통 시속 130km 도로잖아요. 시속 130km 도로에서 시속 122km로 간다? 느리다고 처벌받는 겁니다. 이때 처벌이 과속 범칙금보다 이 느리게 가는 처벌이 과태료가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과속이 더 나쁜 거지 왜 천천히 가는 나를 단속해? 생각해보면 아니, 뒤에서 칼치기 한 게 내 잘못이야? 칼치기 한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걸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과속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막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과속하는 사람이 1차로로 쭉 갔을 때 그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여기 1차로에 저속 운전자가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니까 사고가 훨씬 더 나네? 그러면 여기 1차로에 저속 운전자를 막는 게 전체 안전을 위해선 더 중요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도로의 우측으로 가면 좀 느리게 가도 뭐 문제 없죠. 근데 지금 문제는 1차로입니다. 1차로를 비우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도 1차로를 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조금 과도한 주장일 수 있는데 1차로를 비켜줘야 되는 이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미국의 유명 보험회사 AAA에서는 도로의 1차로가 로드레이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를 계속 저속 주행을 하니까 이걸 자꾸만 이 뒤에 있는 차가 화를 내서 야, 너 왜 그렇게 운전해? 하면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보복 운전하면 보복 운전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1차로 저속 운전하는 사람을 처벌해? 맞는데 우리나라는 난폭 운전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난폭 운전한 사람만 처벌한다. 무슨 짓을 했어도 화나게 한 사람은 아무 죄가 없죠. 이건 저희 구독자님 메일인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주변에 버스를 타고 보니까 다른 사람 자동차가 이렇게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로 인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느리게 운전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뭐 안전운전도 안 하고 천천히 가고 이것 때문에 난 화가 난다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이분은 그래도 화나지만 안전운전을 하셨는데 이거 화난다고 난폭운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난폭운전하는 그분 혼자 가시면 괜찮은데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1차로만 비워도 이분이 혼자 가실 수 있는데 1차로를 안 비우면 이분이 누군가를 또 데려간다는 얘기죠. 이게 걱정되기 때문에 1차로를 비우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 사실 멀쩡한 운전자들하고만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좀 날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 여지가 좀 줄어들도록 도로를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도로 내 차로라는 개념이 되게 강해요. 주변에 누가 껴들려고 하면 내가 가는 곳이 내 차로인데 내 차로에 네가 껴들려고 해? 이 새치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봅니다. 사실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서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보통 도로에서 지퍼 머지라고 합니다. 지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씩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퍼 머지가 안 통해. 내 차로가 직선이고 얘가 들어오는 것 같이 생겼으면
그럼 내가 우선이지. 내가 특별히 너한테 신경 써서 이걸 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차로라는 건 없어. 도로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차로로 가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절대 그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나는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안전한 겁니다. 나는 추월을 마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나보다 더 빠른 차가 있으면 나는 오른쪽으로 더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도로가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죠. 나만 사고 안 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도로 전체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빚어지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도 지금 1차로에서 시속 100km로 잘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비켜줘야 돼? 비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나를 추월한다면 그 사람은 과속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과속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차로를 비켜줘? 과속을 도와주란 얘기냐? 이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뒷차가 불법이든 아니든 나는 그걸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뒷차 과속? 오케이, 뭐 과속이든 아니든 그건 난 몰라. 난 모르겠고, 도로교통법 60조 1항을 보시면요, 내가 시속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1차로로 쭉 달리면 내가 불법입니다. 내가. 과태료 4만원, 승합은 5만원을 무조건 냅니다. 이게 속도가 뭐 아무리 빨랐어도 소용없어요. 1차로는 추월차로잖아요. 추월하는 동안만 쓰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시속 200km니까 계속 1차로로 갈래요? 안 됩니다. 시속 200km든 300km든 돌아가셔야 돼요. 시속 100km 도로에서 100km니까 나보다 빠른 차 없잖아요. 내가 계속 1차로로 갈 거예요? 안 됩니다. 무조건 돌아가셔야 돼요. 흔히 하는 오해 두 번째, 아니 내가 1차로로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지. 내가 시속 100km로 가는데 네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오른쪽 저기 비어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이 차가 추월하잖아요. 이 차가 불법이 됩니다.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냅두면 단속되는 거예요. 여기 도로교통법 3장 21조 보면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죠.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10점입니다. 내가 추월하고 싶어. 너무 추월하고 싶어도 추월하면 안 돼. 이것도 추월차로를 꼭 비워줘야 되는 이유죠. 잘 모르시는 부분 세 번째,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차 막힐 때는 안 비워도 됩니다. 어느 정도 도로 통행량이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다 시속 80km 정도 그 이하로 갑니다. 그러면 1차로를 그냥 정속주행 해도 돼요. 이 차가 꽉 차 있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건 그냥 가야지. 차가 별로 없는데 시속 100km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비워주면 그게 단속된다는 겁니다. 오해하는 부분 넷째, 1차로 추월차로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마침 선이 다시 실선으로 바뀌었어요. 실선으로 바뀌었는데 뒤에서 막 빵빵 됩니다. 그럼 이거 2차로로 이렇게 비켜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실선인 경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실선이 점선으로 돼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경우는 실선이 되잖아요. 선의로 했는데 그게 단속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뒤에서 이렇게 앞차가 정속주행 하더라도 사선이 실선이면 아이고 답답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시면 돌아갈 겁니다. 자, 여기 여러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줬네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140km로 지속주행을 했다. 지정차로 위반이 되고 최고속도 위반이 되죠.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km 지속주행을 했다.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1차로 지속주행을 하는 건 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1차로 지속주행은 하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1차로에서 50km로 지속주행을 했다. 와, 이건 좀 상태가 좀 심하지 않나? 지정차로 위반에다 최저속도 위반까지 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속도 위반의 범칙금이 너무 적어요. 시속 50km로 1차로로 가면 이거 너무 사고 날 것 같은데 지정차로 위반이 4만원, 최저속도 위반이 3만원 해서 7만원밖에 안 돼.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주변보다 50km 더 느리게 간 거잖아요. 110km 도로에서 50km면 60km 늦게 간 거거든요.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튼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는 Keep Right 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차의 경우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빠른 차일수록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태 얘기한 1차로를 비워야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구체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한 하나의 원칙으로 많은 게 해결되는 거죠. 이거 해외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도 왼쪽만 보면 됩니다. 오른쪽은 나보다 느린 차니까 내 뒤로만 들어오겠죠. 왼쪽에 있는 차만 내 앞으로 가서 끼어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오른쪽 왼쪽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가끔 인도에서 무슨 도로 주행 영상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여기서 어떻게 운전해 이러는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운전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기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킵 라이트 법규가 없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해지는데 느린 차 오른쪽으로 가자 법규만 있어도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법조문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 부분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차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통행하던 차로에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죠. 내가 느리면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된다. 이런 얘긴데요. 근데 여기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우려가 있는 때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문장이죠. 아니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라고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나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법조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매한 문장이잖아요. 이런 문장이 들어있으면 이 문장은 어디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문이 되는 거죠. 이 조항 처음 만들 때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 오른쪽을 더 느린 차로로 하고 왼쪽을 더 빠른 차로로 하겠다. 라는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조항을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두 번째, 지정차로제입니다. 지정차로제를 간소화시켰습니다. 2018년에 바뀌었는데요. 간소화시킨다는데 간소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빼요.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승용차, 승합차, 오른쪽은 대형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대형 승합차, 버스, 화물차는 추월할 때는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유 심플해, 클리어하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4차로면 여기서 조금 애매합니다. 4차로에서 1차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있어. 1차로는 버스 전용차로죠. 2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3차로 승용차, 4차로 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3차로로 와서 지속주행을 한다. 이러면 단속되는 거예요. 뭐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4차로로 가야 된다. 뭐 쉽죠. 문제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를 타면 3차로로 쭉 달리거나 2차로로도 쭉 가시죠. 단속됩니다. 단속돼요. 왜냐면 화물차니까. QM6 퀘스트 안 됩니다. 스타리아 벤 역시 안 되죠. 이런 차들 보면은 화물차니까 이건 4차로에 있다가 추월할 때만 3차로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좌우로 갈라서 놓고 보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차로 도로다. 6차로면 1차로 버스 정차로, 2차로 추월차로. 그럼 나머지 4개 차로가 남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왼쪽 2개는 승용차, 오른쪽 2개는 화물차입니다. 승용차는 화물차로 가도 돼요. 화물차는 승용차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 중에서 추월할 차는 2차로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화물차 중에서 추월할 차는 3차로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왠지 복잡한 것 같죠? 실제로 복잡한 건 아닌데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오른쪽은 화물, 왼쪽은 승용 이런 거죠. 그러면 또 헷갈리는 차가 있어요. 밴 중에서 레이밴도 있잖아요. 캐스퍼 밴도 있고. 그럼 이 차들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승용 겸 화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화물차인데 승용이라는 거죠. 당연히 2차로 주행 가능하고 1차로 추월 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죠. 실제로 단속 건수 보면요. 이거 경찰 조사 결과 작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그리고 지정차로 위반 단속 이거 단속한 게 54,000건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어지간하면 다 단속된다는 얘기죠. 1차로를 비우자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는 얘기인데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보면 속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립니다. 유럽, 미국 대부분이 시속 130km로 달리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20km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중에 120km 지정된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죠. 지금 110km까지 지정된 도로도 거의 없습니다. 왜 지정 안 하냐? 타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거죠. 느릴수록 안전한데 이걸 속도를 높이면 사고가 날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얘기인데 느릴수록 안전하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이죠. 그렇게 치면 이 속도가 무제한인 아우토반 사고율은 뭐 세계 최고여야 될 텐데 아우토반 사고율 보면 미국 도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느리게 해버리면 이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답답해요. 최고 속도 시속 100km인데 그런데 1차로를 추월 차로로만 운영한다면 그럼 추월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1차로 추월 차로로 지금 지정을 해봤자 결국에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과속이 아니고서는 추월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법의 모순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 속도를 조금 더 여유롭게 올려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굉장히 품질도 우수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의 아우토반을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독일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독일 방식을 따르게 되면 그만큼 도로 효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속도를 늦추자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속도를 줄이면 사고율이 줄어든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도로 중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늦춘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고속도로가 60km로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단속 카메라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곳곳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속도를 늦추다가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민원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정 속도를 높이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단순하게 속도만 가지고서 도로 안전을 높이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더 좋은 도로를 만들려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첫 번째 단추 이 1차로 추월차로로 비워주기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거 너무나 반가운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